했는데 천자문 1절은 당연히 그 사이에 못 외우신 분들 다 외우셨죠? 애초에 다 외웠으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요. 그 다음에 2절까지 웬만하면 외워두셔야 되는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1절 한번 외워보세요. 자, 천지현황하고 우주홍황이라 1월 영측하고 진수열장이라 할례서왕하고 추수동장이라 윤여성세하고 율려조양이라 운등치유하고 노결위상이라 해서 우리가 1절과 2절과 3절은 그 유학 공부를 하는데 유학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러 가지 화합문명까지 우리 제자백과의 모든 학문들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특히도 1절과 2절은 이른바 황하문명권, 이른바 농경사회에 그죠? 필요한 바로 천지자연의 도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를 다뤘기 때문에 반드시 잘 익히시고 제가 여기에 맞춰서 설명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를테면은 제1절에 천지현황 천지현황하고 뭐죠? 우주홍황이라 이 쭉 나오는 그 1절의 대목이라는 것은 자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것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만물이라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만물이고 또 그것이 또 기운이 되는 것이 되고 가득 찬 기운이 있어야 그 속에서 만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역에서도 보면은 주역의 맨 첫 번째 괴가 건괴가 되고 두 번째 괴가 곤괴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주역 공부를 안 하셨어도 이미 상당 부분의 주역의 기본 핵심 내용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절이 바로 건도라 표현했고 2절은 곤도라 표현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뭐 했느냐면은 그 다음에 이따 저희 설명은 드릴 텐데 술의 둔괴예요. 둔이라고 할 때 둔은 자 우리가 주둔한다 라는 뜻도 되고 어렵다 라는 뜻도 되는데 둔이라는 말 속엔 또 뭐가 들어가냐면 공자가 뭐라면 영천지지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것이라 그래서 영야라 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이 기운으로 가득 차야 다시 말해서 음양 기운이 음양 소장에 이치만 있을 뿐이죠. 불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요 이치만 있습니다. 이 기운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그 다음에 만물이 생하는 거죠. 그래서 만물 가득 차 있다라는 이런 뜻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제1절의 내용은 우리가 천지의 기운과 그죠? 그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또 색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기운과 색을 표현했었죠. 천지현황이라고 할 때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것이 기운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빛나는 것은 뭘로 빛난다? 색으로 빛난다라는 기색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하늘의 이 기운과 색이 땅으로 내려오면 뭐가 들어가요? 형체가 있는 거죠. 형체가 있고 그것을 그 다음에 그 형체마다 각각의 독특한 맛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맛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천자문 그러면 뭐 1절부터 시작해서 저 225절, 5기절까지를 다 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이치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외운다 그러면 글자만 아는 것이 되고 그거는 아주 얕은 수준이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천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급 학문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서삼경을 그 공부하려고 하더라도 반드시 먼저 익혀야 될 입문서라 했기 때문에 그냥 외우지 마시고 외우시면서 자 이치를 쭉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색이 되고 이걸 또 달리 표현하자면은 태극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우주 이 전체의 거를 태극이라 보는 것이 되고 태극에서 음양이 생하고 음양에서 뭐예요? 사상이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낮과 밤 개념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낮과 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사계절이 생겨나는 거죠. 사시가 생겨나고 그 사시에서 1년 12대에 1년이라고 하는 과정이 생겨납니다. 여기서 또 자 윤달을 도입하는 내용까지 나왔었죠. 그러나 윤달이 끼기 때문에 농사에 그 때를 맞추기가 참 어려웠기 때문에 뭘로 맞추더라? 24절기로 맞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그 마지막 내용 1절의 마지막 내용이 자 운등치유하고 노결위상이라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서경이라고 하는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책의 62쪽을 보시면은요. 62쪽에
맨 아래에서 아랫줄에 보면 서경 요전편, 서경이라고 하는 책의 맨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요임금의 통치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통치사가 아니라 통치의 그 덕목을 쭉 다루고 있는데, 그 맨 앞쪽에 나오는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역상 1월 성신하여 경수인시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상인, 그죠? 하늘에 있는 상인 1월과 성신을 역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운행하는 것들을 쭉 살펴가지고 책력으로 만들어서 이런 뜻입니다. 책력으로 만들어서 공경이 사람들의 때를 주었느니라. 사람들의 때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언제 농사를 짓도록, 그죠? 이 알맞은 때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1년을 어떻게 했냐, 300유 육순유 6일이니, 우리가 끊어질 때마다 있다라는 거에서 유라는 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300일에다가 또 다시 육순하면은 60일이 되죠. 열흘 순자니까 60일을 두고 다시 또 6일을 두었으니까 전체 366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공부하는 서양 과학사로 표현하자면은 365.2424 이렇게 되지만은 백성들한테는 소수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올려가지고 1년을 366일이라 두고, 그래서 366일이라는 것은 태양력이죠. 농사를 짓는 데는 절대적으로 태양력 기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 아침마다 이렇게 뜨는 더 태양을 보면서, 태양의 위치를 보면서 오늘이 며칠이다라고 하는 날수를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표현하냐면은 달이, 그죠? 달이 차고 지는 이 모양을 보고 날짜를 정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년 366일을 자, 음량의 영어 소식의 이치에 따라서 쪼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쪼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매일매일 해가 뜨는 때, 뜨는 오늘을 며칠이라고 할 것이냐라는 것은 뭘 가지고 한다? 달의 모양을 가지고 정한 거죠. 그래, 달의 모양을 가지고 정했는데 달이 참 좋은 것이 뭐냐면은 30일마다, 대략 30일마다 모양이 바뀌죠. 그러니까 차고 지고 하는 그 주기가 30일입니다. 그래서 366일, 그죠? 30일로 나눴더니, 자, 이 태양이 한 바퀴 삥 도는 사이에 달은 12번을 도는 거죠. 그리고도 우리 오히려 태양이 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윤달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다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366일이니까 1년은 366일인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태양력을 기준으로 한 거죠. 그래서 원력을 가지고는 나중에 윤달을 한 번씩 두어서 윤달로서 정시, 사시, 성세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사시를 정하고 그 다음에 1년을 이루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나왔던 윤여성세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서경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그렇게 표현했고, 뒤에 있는 율려조양이라고 하는 내용도 바로 이제 순전편에 나오는데, 순임금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였느냐? 음악을 가지고 다스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음악의 유를 고르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예요? 지뢰 복계, 음력으로 표현하자면 자월, 다시 말해서 음력 11월을 기준으로, 다시 말해서 음으로 표현하자면은 황종관이죠. 황종관이었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예요? 부수의 가장 마지막 부수인 필이 약을 기본으로 해서 율도량형을 만들었더라라고 하는 내용까지를 다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자문에 최소한 그 1절 몇 글자인가요? 40자예요. 8그죠. 40자. 40자 속에는 어마어마한 이치가 들어있는데다가 이른바 주역이 뭐예요? 주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서경,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쓰는 방식은 시경에 그저 사원시의 운율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천자문 제1절의 내용, 뭐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만은 이른바 유학의 삼경의 내용을 고스란히 압축해서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 모르고 나 이렇게 해서 나 천자문 공부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 야 공부하러 가자 그러면 그런 분들 많죠. 아이 나 그거 어렸을 때 다 했어. 뭐 그 재미없게 모르면 모르는 대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1절을 이해를 하느냐, 1절을 해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공부의
수준의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논어를 잘한다. 저거 해석해 보라고 그래 보세요. 몰라요. 다시 말해서 주역까지 이치가 쭉 들어가야만이 이게 무슨 뜻이다 나오는 거죠. 자, 마지막이 운등치유하고 노결이상이라 글자 그대로 하면 구름은 오를 등 이를 치 비우. 그 다음에 이슬로 맺을결 할위 설이상에서 구름이 올라서 그죠? 구름이 올라가서 비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슬이 맺혀서 서리가 되느니라. 그죠? 안짝과 바깥짝은 기본적으로 문장 구성이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항상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막 멋대로 직역을 해요. 직역하면 그 다음부터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해버립니다. 의역하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면 꼭 직역을 하세요. 말이 되건 안 되건 간에 해보고 그 다음에 말이 안 되더라 그러면 내가 해석상에 문제가 있거나 해서 반드시 직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의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냥 의역한다 그러면 백날 의역된 거 가지고 공부하면은 문장 실력 절대로 안 늡니다. 우리가 논어를 공부하고 마찬가지예요. 논어들 아마 시중에 보면 이리저리 해설서들 제법 있을 텐데 전부 다 의역을 해버려요. 의역해버리면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뜻은 대강은 알아도 어떤 문장이 새롭게 보는 문장들 들려보았을 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놓고 뜻은 이렇게 되지만은 이게 그럼 무슨 뜻이냐? 구름이 올라가서 비를 이룬다. 구름이 올라가서 비를 이루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죠? 구름만 빽빽하게 끼기도 하고 구름도 구름 나름이죠. 그죠? 흰 구름이냐 먹구름이냐 전혀 다른 것이 되고 그래서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이슬이 맺혀서 서리가 된다. 이슬이 맺혀서 서리가 될 일이 꼭 있나요? 그죠? 아침에 우리가 봄이나 이런 데 이슬 맺히는 게 그게 서리가 되던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내는 뜻은 단순히 구름이 올라가서 비가 되고 이슬이 맺혀서 서리가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봄과 그죠? 봄과 그 다음에 가을, 그죠? 다시 봄에서 이제 농사 짓는 때가 되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는 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과정을 표현하고 또 달리 표현하자면 인과응보의 법칙이기도 하죠.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인과응보의 관계를 표현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죠? 인과응보, 오답할보.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바로 요 내용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건도라고 하는 것은 태극에서 그 다음에 낮과 밤이 생기고 사계절이 생기고 1년 12달 그 다음에 24절기를 나타내는 내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운등지유의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여기를 뭐냐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기억하시죠? 봄과 여름, 봄, 여름, 가을, 그 다음에 여름, 겨울 이렇게 되는 거죠. 2분 2지법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24절기 가운데에서 각각의 첫 단어만 이렇게 표현하는데 24절기 가운데에서 낮과 밤이 똑같은 춘분점, 그 다음에 추분점이 있죠. 다만 춘분점과 추분점이 낮과 밤이 똑같지만 여기는 춘분점을 지나면서 양기운이 더 많아지고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이고 춘분점이다 라고 하는 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지만 이번에는 밤의 길이가 길어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하지점이 되고 그 다음에 아래는 동지점이 되는 거죠. 하지점과 동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점은 양기운이 극성한 때 가장 많은 때 그 다음에 동지점이다 그러면 음기운이 가장 성한 때 극성한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성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뭐가 시작된다? 음이 시작되는 때 이렇게 보면 되죠. 동지 그러면 양기운이 가장 극성하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길지만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길지만 실은 뭐다? 양이 시작하는 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뭐가 가장 길은 것이 아니라 비로소 뭐가 시작하는 때. 음이 시작되고 양이 시작되는 데다. 그래서 2분 2지법에 의해서 춘, 하, 추, 동이라는 말이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고 다 동지점을 시작으로 동지점을 해서 그다음에 뭐예요? 다 공부했죠? 부수에서 공부한 거 지금은 제가 여기다 안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열심히 지난번 노래로 했던 거. 자, 여기서 뭐냐면은 입춘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입춘. 그다음 뭐죠? 입춘, 우수. 입춘, 우수. 그 다음에
경칩. 그 다음에 뭔가요? 경칩, 춘분. 그 다음에 청명. 그 다음에 고구가 되죠. 곡식 곡자죠. 아마 벼화자. 고구. 그 다음에 이파가 되죠. 이 자리가 이파. 그 다음에 이파, 소만. 조금 찼다. 그 다음에 망종. 그죠? 이제 시에서 싹이 나온다. 이런 뜻이 되는 거. 소만, 망종, 하지. 그 다음에 소서, 작은 더위. 그 다음에 큰 더위, 소서, 대서. 그 다음에 지난주 토요일 날이었죠? 입추점이었죠? 입추. 그 다음에 처서. 이제 처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더위도 이제 다 들어가는 때가 된 고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처소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처서라고 하는 것이 무지무지 더운 것 같기는 하지만 실은 서늘하기 때문에 처서만 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라고 하는 데가 바로 처서입니다. 처서 가을이죠. 입추 처서. 그 다음에 뭐가 되면 백로가 되죠. 백로. 그 다음에 추분. 그 다음 뭐예요? 한로. 한노 하신 분. 저 영어가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두음법칙 없어졌고 자음접변 없어졌죠. 저희 글자가 한, 노가 되니까 이제 하나씩 읽다 보니까 이런 바에서 글자를 먼저 공부하면 이런 현상 생긴다 그랬죠. 한 하니까 뒤가 뭐가 돼요? 노가 되죠. 그 우리 기본적으로 이 동이족들은 뭐예요? 니은 리을 자음접변 현상에 의해서 할, 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신, 라가 되죠. 더 그래요. 요새 신라면 때문에. 그죠? 신라면. 애들, 신라를 요즘 애들이 신라라고 안 읽어요. 전부 다 신나가 돼요. 그거 어떻게 되냐? 신나가 되죠. 아마 신라면 역할이 더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어쨌든 니은을 잘 현상 잘 지켜주시고, 이게 이제 언어가 슬슬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소리죠. 그죠? 이른바 소리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자음접변 지키고 할로. 그 다음에 상강이 되죠. 서리상자에다가 그 다음에 내릴 강자에 강. 그 다음에 입동이죠. 입동. 그 다음에 작은 눈 소설. 그 다음에 대설. 동지. 그 다음에 소한. 대한에서 지난번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다 했습니다. 24절기 아직 못 외우시는 분 외워두시는 게 참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때를 알기에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벌써 입추 지작되니까 마침 그 전날 어마어마한 그 소낙비가 쏟아져가지고 공기가 달라졌죠.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 정도 되면 아마 빛도 보세요. 빛 파장이 다릅니다. 눈 굉장히 눈부십니다. 대신에 어떠냐? 무지무지 뜨거워집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가을인데 말이야. 가을이 돌아왔다는데 왜 이렇게 뜨거워가 아니라 뜨거운 게 가을입니다. 뜨거운 게 가을이라는 말이 뭐예요? 곡식이 자, 나무에서 이 풀, 초목에서 뭐예요? 열매가 열리면 무거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고개 숙이는 거죠. 이렇게 고개 숙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죠? 불이죠.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게 가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무지하게, 무식하게 뭐라고 하느냐. 뭔 놈의 가을인데 이렇게 뜨거워. 예로부터 지금까지 가을은 무지 뜨거운 계절이고 라이나 마리아 릴케인가요? 그 시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입주점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운등치우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은 자, 이제 봄이 되면 만물이 다 풀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게 기운이 올라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월달이다 그러면은 지천 택괴에서 양기운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음력 1월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월 같은 경우는 자, 양기운이 어디까지 땅 밖에까지 이렇게 나와서 만물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때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땅 속에 있던 하늘에 있는 양기운이 그죠? 하늘에 있는 따뜻한 기운이 이 속에 들어가서 땅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해동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수증기가 막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되면서 뭐가 생긴다? 우수라고 하는 그죠?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 비가 내리면은 땅 속에서 잠자던 애를 또 아이고 이게 뭐야 하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계속 맑은 날이 또 계속 되면서 다시 또 계속 이제 아지랑하면서 고구비가 내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운등치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입춘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고구비가 내릴 때까지의 바로 봄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노결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리가 맺혀서 이슬이 된다. 봄에 서리 맺혀봤죠? 이거는 다 올라가는 거죠. 구름이 돼서 올라가는 것이 되고, 여기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때는 바로 백록대입니다. 하얀 이슬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얀 이슬이 내리고, 아직은 뭐 이게 서리가 되는 때는 아니죠. 조금 춘분점 지나면서 음기운이 많이 강해지면서 찬서리가 되는 거죠. 찬서리가 되고, 그 찬서리가 더욱더 추워지면 뭐가 되냐면 서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리가 내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실은 찬서리가 이제 음기운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얼어붙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길 옆에 이 풀이나 이런 데 다 붙어 있는 거죠. 나무에 붙어 있다. 그래서 마치 서리가 내리듯이 노결위상, 서리상자 붙이듯이 이렇게 해서 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노결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백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겨울이 오기 직전까지의 가을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됐죠? 저걸 그대로 뜻만 가지고서는 해서 봄이다 여름이다 이거 구별 못하면은, 그죠? 봄이다 가을이다 구별 못하면은 천점은 공부 하나마나예요. 그죠? 뜻글자 공부 하나마나입니다. 뜻글자는 글자 하나하나의 파자도 중요하지만은 문장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익혀두시는 거 잊어버리시면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낱글자 파자로 들어갑니다. 구름문자의 운이라고 할 때 운자는 자, 일단 비우자를 먼저 보자면 비라고 하는 거 다 요거 같은 개념이니까 한꺼번에 설명합니다. 비라고 하는 것은 자, 일이라고 표현할 때 여기서 일 개념은 하늘이죠. 만물을 다 뒤덮고 있는 하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쓰면 두루 잡자죠. 두루두루 다. 자, 여기는 멀경자가 되고 하늘에서 두루두루 자, 양기운을 내린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또 깃발을 꽂아 놓고 있으면은 그저 두루 깃발 꽂아 있는 장수가 그 포괄할 수 있는 그 범위를 표현하는 것이 되고 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냐 뚝뚝하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비우자가 되죠. 비우자 또는 뭐 비가 내린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비가 내린다 할 때는 보통 문장은 하우 이렇게 되는 거죠. 하자는 내리 아래로라는 뜻이니까. 자,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밑에 있는 또 운자 그러면 자 이렇게 썼습니다. 이 글자는 원래 구름문자의 원글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은 윗상자의 개념이 되는 거죠. 저 위에 밑에서부터 수증기가 올라가서 저 위에 있는 하늘의 양기운을 만나서 이제 거기에서 맺혀 있는 모습이 바로 운자입니다. 그래서 구름, 이게 이제 구름문자인데 구름이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뜬 구름 또는 뭐 허황때다 아니면 또는 무슨 말을 띄워서 말한다 라고 할 때 요즘엔 운이라고 씁니다. 구름문자에 붙어서는 비우자를 써서 운이라고 표현하지만은, 그래서 시에 이르길, 시에 무슨 귀절을 이른다, 인용한다 그러면은 시왈이라는 말보다는 시운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띄워서 얘기할 때는 운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운에다가 자, 그 다음 비는 빈데 비가 내렸는데 그 비가 어디에 있느냐? 길에 있다는 거죠. 자, 무슨 소리냐면은 자, 이거는 서울의 도시에 사는 놈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시골길을 봄이나 가을에 시골길, 그러니까 일교차가 큰 때 이른 아침에 저 시골의 들판길이나 산길을 걸어보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는 글자입니다. 자, 아침에 전날 밤에 굉장히 청명했는데, 아주 청명했는데 이른 아침에 산길을 좀 걸어봤더니 어떻게 돼요? 바지가 다 푹 젖죠. 비 맞은 거죠. 내가 길을 가면서 비를 맞았다 이 소리, 이게 이슬이죠. 이슬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비는 빈데 자, 상자를 썼습니다. 상자가 무슨 상자? 서로 뭐 한다는 소리예요? 제가 이것도 처음에 서로상, 우리가 이 글자를 서로상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이렇게 외운 방, 이게 지금 그래서 항상 문제가 뭐냐면 어설프게 아는 게 오히려 있죠. 그 다음 더 나아가는데 이게 방해가 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전에 뭐 탑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음양이체 숫자 관련해서 설명해주면 어른들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 머릿속에 이미 다른 게 꽉 들어차 있어가지고 그걸 밀어내고 그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조금 밀어내서 집어넣긴 집어넣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또 엉뚱한 소리에 왜? 지 마음대로 뒤섞여서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참 가르쳐 먹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이죠. 그냥 이 백지 상태가 오는 게 가장 좋다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 저는 열심히 음양 오행H에서 죽어라 이거 머리 아무리 좋고 저 대한민국 뭐 서울대학 나와도 전부 다 소용없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심해요. 자기 어쩌다 한두 개 들은 걸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나중에 저 3000% 빠집니다. 우리가 호리지차 천리지유라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털어끈만큼의 차이였는데 공부를 계속 해나가면 괜찮은데 나중에 조금 해놓고 지멋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궤변들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득력도 없어지고 비과학적이 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뜻글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과학의 원리입니다. 자연과학이죠. 천문학이죠. 그냥 누가 멋대로 어떤 사람이 이거가 이게 참 우리나라의 그 문제가 누차누차 강조하지만은 뜻글자를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요. 자기 멋대로 무슨 뭐 그림 감상하듯 그림 감상하는 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른바 그 한문학계라고 해야 되나요? 되도록이면 책들 정말 안 보시는 게 가장 좋을 정도입니다. 자, 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서로 상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상자. 서로 상이래요. 서로 상. 그 우리 재상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자, 재상이라는 것도 있고 상부 상조 할 때도 있고 또 상호 간에 그러면 이제 서로가 되는 거죠. 상이라고 볼 때 상자는 나무 목자에다가 눈 목자가 되죠. 그럼 정확하게 뭐예요? 나무 눈이네요. 그죠? 나무 눈이죠. 나무 눈이에요. 그럼 나무 눈은 언제 생기나요? 그렇죠. 봄에 생기죠. 가장 중요해요. 자, 나무 눈은 봄에 생깁니다. 자, 봄이라고 표현했지만, 그죠? 봄이라고 표현했지만 또 하루 때로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돼요? 아침이죠. 아침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은 볼 수 있죠. 제가 우리가 그랬잖아요. 눈이 아무리 좋아도, 그죠? 눈이 아무리 좋아도 깜깜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제 눈이 아무리 좋아도 깜깜하면 내가 동굴 속에다 집어넣고 불 하나 없더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낮에 바깥은 분명히 해가 있는데 내가 이 불 다 끄면 아무도 서로 간에 안 보입니다. 그것도 뭘로 찾는다 그랬어요? 소리로 찾는다 그랬죠? 해가 떠 있지만은 자 우리가 항상 아는 걸로 표현 깜깜하면 안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어두울 암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자 눈이 있다고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뭐 우리 소경도 눈이 있는 것이 되고 청명관이 더군다나 눈 떠 있는데도 안 보입니다. 자 내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 소경이 하는데 아무리 눈이 좋다 해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이 문제가 생겨서 잘 안 보이더라. 그럼 어디를 간다 그랬어요? 목과를 가요? 안과를 가요? 안과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비인후과 나중에 귀가 나쁘면은 자 이과 가면 되는 거고 그죠? 가는데 인후과를 가고 그죠? 목구멍이 뭐 안 좋다 그러면 자 인후과를 가는데 그다음에 비과 그죠? 그 이, 비, 인후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 요거대로 우리가 이목구비에서 그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목구비에 목과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눈병 고치는 데는 눈과, 목과를 가야 되는데 눈과 안 하고 안과 그러잖아요. 그죠? 안과에 뭐를 썼다 그랬어요? 이 글자를 썼죠. 이 글자가 뭐라 그랬어요? 또 다 잊었죠. 이렇습니다. 하긴 여러분들이 잊어야 제가 강의 다 하죠. 그죠? 자, 여기가 언제냐면 바로 아까 입춘에 해당되는 부분. 그죠? 입춘이 되고 비로소 이제 양기운이 이제 바깥까지 나오는 때 8개로 표현하자면은 자 양기운이 이제 쭉 비치는 때죠. 요때가 바로 뭐냐? 요때가 바로 자 태극도를 그냥 제가 멋스럽게 이렇게 그린 거 아니에요. 항상 양기운이 점점 올라가는 것이 되고 더운 기운이 올라가는 것이 되죠. 그럼 선을 쫙 그어 보면은 완전히 음이 물러가나서 비로소 양기운이 이렇게 비치기 시작하는 요 지점. 그죠? 요 지점이 뭐냐면은 요 괴상으로 이렇게 되고 우리가 동북 간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동북간방. 동북방이 누구네 방이라 그랬어요? 우리 노원구가 동북간방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암산에 가서 1년에 해돋이 보는 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죠? 동북방이 되고 이제 비로소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때, 그렇게 되면 어때요? 보이죠? 내가 아무리 눈 좋아도 깜깜한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비로소 보이는 때 안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눈이 달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또 마음이 없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은, 자, 안과라고 하는 이유가 안 보이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안과다라는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자, 상이라고 하는 것. 자, 이제 목을 더 이상 그냥 나무목이라고만 보시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가 모광지절이라 그래서 바로 모광지절은 봄이라는 뜻이 되고, 비로소 봄이 돼야 나무에 쌍눈이 트는 것이 되고, 아침이 돼야, 자, 아무리 그저 눈을 달고 있으면 볼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원 뜻이 뭐냐면 서로 나만 보느냐? 서로가 보는 거죠. 서로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서로 볼 상. 됐죠? 서로 볼 상자에 볼자는 없어지고 서로 상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서로 볼 상이 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네 한번 관상 좀 봐줄까? 그럴 때 관상할 때 바로 뭘 써요? 요걸 쓰는 거죠. 상대방의 기상 보는데, 그래서 자, 이것도 그래서 제가 잘 여러분들 명심하라. 관상쟁이들 나름대로 세상 혹세무민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왜? 무슨 상이라 그랬어요? 아까? 서로 볼 상 그러는 거죠. 관상쟁이의 지 마음의 그릇에 따라서 상대방이 보이는 거죠. 자, 이를테면은, 자, 이성계가 누구한테 이렇게 실컷 설명해주면 이성계만 기억하고 서로 볼 상은 기억 못한다면, 이게 지금 문제예요. 항상 보면은. 이성계가 하루는 누구예요? 무학자가 가만히 보다가 제가 스님은 꼭 돼지같이 생겼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허허 웃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죠? 임금께서는 뭐처럼 보인다? 부처님처럼 보인다. 그 얘기했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관상쟁이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수준에 따라서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관상쟁이 무슨 책 백날 있어 보세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변한다? 상이 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 매몰돼서, 특히 우리 남학생들 이런 걸 굉장히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은데, 기본적으로 학문의 기본 핵심을 먼저 공부를 해놓으세요. 해놓으면은 세상이 두루두루 달라 보일 겁니다. 장차 됐죠? 그러면 자, 아까 이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면은 이제 해가 쨍쨍 나면은 다 사라져서 없어지는 거고, 뚝뚝 떨어져서도 잘 안 보이지만, 이건 분명히 나무에 뭐처럼 붙어 있어요? 쌍눈처럼 붙어 있는 거죠. 설이 맺힌 그 나무나 아침에 그저 나무 그 줄기나 이파리들 이렇게 보면 정말 아름답죠. 나무에 꽃 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상자라고 할 때 서로가 아니라 그 나무에 쌍눈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오를 등자의 등. 오를 등자의 등이라고 하는 거 6달월 자에다가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쓰면은 무슨 글자인가요? 나라는 나짐이죠. 그럼 이거를 짐이라고 표현할 때 짐은 자 나라는 뜻입니다. 요 나짐이라는 말을 오로지 천자한테만 쓰는 경우는 언제 때부터냐면은 진시황제 이후입니다. 진시황제 이후에는 오직 나만이, 그죠? 오직 천자만이, 오직 황제만이 이 단어를 쓰도록 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낮춰서 표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뜻글자를 보더라도 진나라 이전과 이후에 따라서 글자 해석도 조금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이전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뭐예요? 논어맹자, 뭐 중용, 이런 전혀 상관없어요. 서경, 뭐 주역이 전부 다 그때 짐이다 그러면 전부 나라는 그죠? 일반 명사로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진나라 이후에 나온 짐이라라고 하는 글자는 천자가 스스로를 낮추기 위해서 쓴 글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이거를 갖다 썼느냐? 글자 속에 참 그런 이치가 있죠. 하늘이라는 것이 있죠. 하늘이 더 먼저인데 그 다음에 그 앞에 뭐냐면 달월자가 있죠. 달월이 되고 요거는 음의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늘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늘에 태양이 있고 달이 있다 그러면은 하늘의 달과 같은 존재다. 이를테면 우리가 왕자를, 그죠? 왕자를 해에다 비유한다 그러면은 패자는 달에 비유를 하는 거죠. 달에 비유를 하고, 대신에 하늘이 사람이 스스로 하늘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해야 동양에서는
천자 이렇게 표현하죠. 임금을 천자. 그런데 일본 애들은 감히 뭐라 그래요? 황당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이 황하문명권의 그 유학의 그죠? 이 철학이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기괴하게 조금 더 변하는구나 이렇게까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문이라는 것이 특히 또 바다 건너고 시작하면은 바다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잊어버리는가 봐. 잊어버리고 뜻이 이제 왜곡돼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것. 그래서 자, 짐 개념이 되고 자, 음의 개념이 되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보냐면 이거를 이제 배주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주월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 자는 두텁다라는 뜻으로 표현해요. 두터운 배 밑에 바닥이 되는 거죠. 바닥이 뚫려가지고 물이 이렇게 솟음치는 걸로 표현하는 겁니다. 물방울이 튀기면서. 그리고 말마자를 써서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튀어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껑충껑충 뛰듯이. 그래서 물이 그죠? 뚫린 배의 그 갑판을 뚫고서는 물이 오르는 모양에서 오를 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른다. 이때는 배주월이죠. 우리가 고기육자, 그다음 달월자, 그다음에 배주자 요 세 가지를 붓으로 쓸 때는 다 달월자로 쓴다 그랬죠. 달월자로 쓸 때는 그냥 이를테면 밝을 명 하면은 해와 달에서 그대로 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육달월이라고 표현할 때는 육달월자 뭐가 있을까요? 많죠. 무슨 장부다라고 할 때, 그죠? 소장, 대장 할 때 이때는 고기육자이기 때문에 보통 육달월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복종한다라고 할 때 복종한다라고 할 때는 이때는 이제 두 가지 의미예요. 육달월자 의미도 있고 배주월자도 있고 이른바 배를 운항하는데 선장의 그 지시에 따라야 된다라는 의미의 배주월자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 가지를 요 하나의 붓으로 쓸 때 달월자 형태로 쓰는 이유는 세 가지가 다 무슨 원리가 있어서 이제 유식한 말들도 조금씩은 알아두라고 그랬죠. 영허, 그죠? 가득 차면은 비고, 그죠? 그 다음에 줄어들고 불어나고 하는 영어 소식의 이치가 있더라. 그죠? 달이라고 하는 건 차고 지는 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 그 다음에 살도 빠지고 찌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배도 사람을 태우고 갔다가, 그 다음에 다 비워놓고 또 다시 태우고 하는 다 영어 소식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요 세 가지는 붓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왜 이렇게 쓰느냐라고 할 때 대답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굳이 이 단어 모르더라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달은 차고 지고, 그 다음에 살도 빠지고 찌고, 그 다음에 배도 사람을 태우고, 그 다음에 다시 비우고, 그죠? 내리게 해서 비우고 하는 그런 이치가 있더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를 치자의 치라고 하는 것. 이를 치자의 치라고 할 때, 자, 이게 마늘 모자 사사로울 사자도 되면 어쨌든 엉기어진 기운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가 구름 문자라고 할 때도 이와 같이 엉기어졌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자, 어디서부터? 땅에서부터 하늘에 있는 저 양기운을 받아서 땅 속에 있던 그 물기들이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양기운을 맞닿으면 거기에서 엉기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음양의 기운의 이치를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르고, 하늘의 양기운이 땅속에 이르고, 땅속에 있던 수증기가 하늘의 양기운까지 이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른다라는 뜻이 되고, 이것만큼 지극한 이치가 없겠죠. 그래서 지극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결자, 맺을 결자의 결이라고 하는 건 실명자에다가 길할 길자네요. 길할 길자의 길자를 보면은 선비사자에다가 입구자죠. 그러니까 선비가 하는 말은 길하다. 근데 이 선비사자의 선비라는 개념 뭐라 그랬나요? 1부터 시작해서 10가지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죠. 10가지의 이렇게. 그래서 추십, 합일이라 그랬습니다. 열을 미루어서 또 하나로 합하는 것. 공자의 도로 표현하자면은 이리관지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두루 이치를 꿰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의 바로 사입니다. 10이라고 할 때 10이치 잊어버리신 분 없죠? 11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이른바 동서의 원리가 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뭐 그죠? 세상사 다 여기에서 이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그죠? 그래서 양기운이, 해가 뜨고 양기운이 땅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이것이 열이 되는 거죠. 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생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이라고 할 때 1부터 10까지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10가지를 다 이루고 난 뒤에 다시 하나로 합할 줄 아는 것. 공자로 표현하면 일이 관지가 되는 거죠. 하나로서, 그죠? 하나로서 다 꿰인 거죠. 글자 모양도 그래서 일이 관지 H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비가 하는 말은 길한 거죠. 남을 악하게 하거나 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 두루두루 복되게 하는 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옛날에는 결연소라는 말이 있죠. 돼지어금니 단자 결연소, 인연을 맺어주는 곳이다 라는 건데요. 예전에 중미쟁이 할아버지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청실홍실로, 그러니까 청은 남자요, 그죠? 홍은 여자를 상징해서 이제 청실홍실 묶어준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서로 간에 이어준다. 이 선비의, 그죠? 이러한 선비의 말은 길하기 때문에 길한 말들은 서로를 연결해 준다라는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할위자의 위라고 하는 글자. 자, 위자를 잘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손톱 조의 개념이 되고, 발이라고 표현했죠. 발족자. 사람으로는 두 발이 되고, 새 같은 경우는 발가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보통 두 발 내지는 네 발, 짐승 같은 거 이렇게 걷는 거죠. 그래서 손톱조지만은 결국은 손을 표현하는 거죠. 손과 발을 이용해서, 그 다음 밑에 있는 요 글자는, 가운데 있는 글자는 미칠급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이용해서, 다시 말해서 수족을 활용해서 어디에 도달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손과 발을 이용해서 무슨 목적을 이룬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하다 라는 뜻으로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을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되다 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글자 그대로 무엇을 위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1절, 1절인 건도 변화라 그랬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주재하는 겁니다. 그죠? 하늘은 변화를 주재하기 때문에 건도 변화라 그랬죠. 양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죠. 생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겁니다. 자, 무럭무럭 자라게 해서, 그래서 생장하는 거죠. 생장에서 다 자라면 어떻게 되는가요?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단단하게 돼서 가을이 되면은 열매 맺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단단해지면은 이제 점차 다 자라고 나서 요 과정은 끊임없이 뭐냐면 변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은 변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땅 속에 있던 씨앗에서 싹을 틔워가지고 그 다음 무럭무럭 자라게 하고, 그리고 난 뒤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생장 한계점이죠. 저도 키가 중학교 때까지 큰 키입니다. 그죠? 더 이상 안 컸죠. 그리고 나서 사람이 어떻게 되더라?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몸을 또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죠? 마음이 얼마나 야무러지느냐, 몸이 얼마나 튼튼해지느냐라는 것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어떻게 되던가요? 늙어가는 거죠. 옛날에 늙는다 그러면 허리가 꼬부라지는 거니까 그걸 무슨 과정이냐, 사람이 화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비수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허리를 굽힌 모양, 그죠? 꼬부라진 모양을 표현하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화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변, 화를 가져온다. 그걸 우리가 그래서 음양 변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하늘의 음양 변화의 이치가 어디에 닿느냐 그러면은 땅에 닿는 거죠. 땅에 닿아서, 땅 속에는 별의별 걸 다 갖고 있죠. 땅 속에는 아까 얘기했던 흙 속에 씨앗도 있고, 그 속에 돌멩이도 있을 것이요, 보석도 있을 것이요, 또 씨앗들이 싹 타서 초목이 되는 것이 되고, 또 땅 위를 짐승들이 뛰어다니고 벌레들도 있고, 또
새들도 날아다니고, 그죠? 허공에는 새들도 날아다니고, 또 땅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니, 물 속에는 물고기들도 있고, 그 온갖 것들이 다 있는 것이 땅입니다. 땅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얇으면 그게 담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땅은 굉장히 두터워야 됩니다. 땅은 그래서 두터워야 모든 만물을 다 싣기 때문에 곤후재물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붙인 게 아니고요. 주역의 공자님 말씀입니다. 자, 땅은 두텁고